200메가짜리가 순식간에 지금 수신이 완료가 됐습니다. 니어바이 쉐어에 비해서는 거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어바이 쉐어에 비해서는 배나 더 걸리는 그런 시간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구글이 니어바이 쉐어라고 하는 퀵쉐어나 에어드롭과 비슷한 근거리 공유 서비스를 PC에도 베타 버전으로 런칭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폰과 PC 사이에 근거리 공유 서비스가 또 하나가 새로 생긴 건데요. 오픈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쓰시고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많이 다뤄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이걸 다루지 못했던 게 이게 일부 사용자들한테 버그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차피 실행이 잘 돼서 잘 뜨고 있지만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니어바이 쉐어 베타를 실행하게 되면 잠깐 이렇게 하얗게 창이 떴다가 바로 사라지는, 그러니까 실행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실행이 안 되던 게 제가 뭐 따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됐습니다. 그래서 된 김에 여러분들께 니어바이 쉐어 베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겸 이렇게 폰과 PC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니어바이 쉐어 베타가 있겠고요, 드랍십이 있겠고요, 샌드 애니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드랍이나 퀵쉐어 같은 경우에는 자사 플랫폼끼리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깐 제외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파일 공유 3대장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바이 쉐어 베타 PC 버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실행하게 되면은 수신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4기기로부터 수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C 니어바이 쉐어에 로그인한 이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은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기기들은 파일 공유가 안 되도록 막아져 있는 상태고요. 모든 사용자로부터 수신을 하게 되면은 에어드랍 모든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에어드랍이 10분 제한으로 바뀐 것처럼 몇 분이 지나면 내 기기만 나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항상 모든 사용자 유지 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락처로부터 수신, 이것도 있습니다. 내 구글 계정 주소록에 포함되어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드를 켰을 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예 기기 숨김까지 있습니다. PC에서 폰으로 니어바이 쉐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폰에서도 니어바이 쉐어를 내 기기로 켜놓은 상태고요. 쇼츠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폰으로 옮겨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쇼츠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우의 스마트폰 눌러줄게요. 바로 지금 연결이 되고 200메가짜리가 순식간에 지금 바로 수신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빨라요. 사실 제가 드랍십 얘기를 하면서도 요 정도면은 쓸만해요, 아주 느리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따가 드랍십의 결과는 비교하는 장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폰에서 PC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스 무브링크 M2 마이크 촬영본 요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옵션에 니어바이 쉐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요 니어바이 쉐어를 눌러서 주변 기기 찾는 중 하면은 성우의 PC가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총 737메가인데 초당 48에서 57 요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최대 67MB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일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일단 간편해요. 이게 사용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PC가 블루투스를 지원해야 하고 와이파이도 지원해야 합니다. 랜선만 지원하는 그런 데스크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동글을 따로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중일 때는 항상 두 개가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기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저희 집도 지금 거실에 하나, 제 방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PC는 거실 와이파이를 잡고 폰은 제 방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파일 전송을 할 때 속도가 너무 안 나오거나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와이파이가 동일한 걸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어바이 쉐어, 드랍십, 샌드 애니웨어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UI적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니어바이 쉐어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무조건 폰에서 공유 UI가 뜰 때만 니어바이 쉐어 파일 공유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드랍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별도 앱이 있기 때문에 파일 보내기 눌러서 필터에서 선택 누르게 되면은 이런 거 다 뜨고 있고요. 파일을 담고 나서 보내면은 서버에 올라가면서 좌표가 생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좌표를 다른 기기에다가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지막 드랍십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공유된 드랍십을 공유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PC에서는 웹페이지에서 전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샌드 애니웨어로 넘어가 봅시다. 샌드 애니웨어도 이렇게 별도의 앱이 따로 있는 거고요. 보내기를 통해서 아까 드랍십 담게 할 때 나오던 그런 UI처럼 나오고 있고요. 보낼 때는 이렇게 눌러갖고 보내기를 누르면은 QR코드랑 숫자키가 뜨면서 드랍십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링크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링크를 생성하면서 바로 그냥 서버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마음껏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화면에서 나의 기기 또는 최근 공유 기기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보내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바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C 전용 클라이언트도 있고요.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랍십보다는 PC에서 지원하는 경로가 두 가지다. 웹페이지랑 PC 전용 클라이언트까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에 있어서는 니어바이 쉐어를 제외한 드랍십과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해요. 물론 샌드 애니웨어는 나의 기계에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도 있고, 드랍십은 무조건 서버에 올라가서 해당 서버에서 내려받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게 드랍십과 샌드 애니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랍십 같은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있죠. 기본 5기가, 이스터에그를 풀게 되면 추가 5기가에서 최대 10기가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샌드 애니웨어도 아마 있을 건데 6자리 숫자키 전송 자체는 무제한이고요. 링크군은 무료 회원 최대 10기가, 라이트 회원 20기가, 스탠다드 회원 30기가, 기기로 바로 전송하는 거는 어떤 회원이든 최대 10기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랍십 같은 경우에는 1회 최대 10기가, 1일 최대도 10기가이기 때문에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파일 크기에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약이 완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성과 UI는 대충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잖아요. 제가 그래서 약 3기가짜리 영상을 니어바이쉐어, 드랍십, 샌드 애니웨어로 전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니어바이쉐어입니다. 첫 번째 시도 때는 니어바이쉐어가 간혹 에러가 있어요. 연결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초당 속도가 1MB도 안 나오는 이런 대참사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재빨리 취소를 하시고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트 때처럼 초당 속도가 5, 60MB 때는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3기가짜리 영상이 59초 만에 전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진짜. 그 다음에는 샌드 애니웨어인데요. 가장 다이렉트라고 볼 수 있는 숫자키 전송 방식으로 전송을 해봤습니다. 사실 안정성에 있어서는 샌드 애니웨어가 가장 조금 높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시간이 이게 5분 20초나 걸렸어요. 꽤나 많이 걸렸죠. 니어바이쉐어에 비해서는 거의 5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랍십을 해봤는데 요게 제 환경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테스트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도 때는 업로드는 2분 19초 만에 완료가 됐는데 다운로드를 하다가 갑자기 1.2기가에서 멈췄습니다. 기다려봤는데 다시 복구가 안 되길래 재다운로드 시도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운로드가 104메가에서 멈췄어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운로드가 1.3기가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갖고 일단 와이파이 연결을 끊었고요. 유니콘 프로도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를 잠깐 껐습니다. 원래는 유니콘 프로를 키든 끄든 별 상관없이 파일 전송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갖고 껐고요. 마지막 4트째 업로드부터 다시 했는데 업로드는 2분 만에 완료가 되고 다운로드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9분 5초 만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합 11분 5초 만에 파일 전송이 완료가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어바이쉐어에 비해서는 11배나 더 걸리는 그런 시간이 나왔어요. 사실 드랍십이 아무래도 파일 전송을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버를 한번 거쳤다가 다시 한번 더 다운로드를 하는, 서버를 중심에 두고 있는 파일 전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업로드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는 많아도 다운로드가 이렇게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 테스트가 뭔가 조금 더 이상했을 수는 있겠지만 드랍십만 유일하게 좀 문제가 있어서 와이파이가 아니라 LTE로 잠시 바꿔서 다운로드 받긴 했지만 동일한 환경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환경상에서 니어바이쉐어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PC에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있고 니어바이쉐어 베타를 설치할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니어바이쉐어로 PC랑 폰에 파일 전송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에서도 이제 퀵쉐어를 갤럭시 북과 갤럭시 폰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퀵쉐어 별칭 공모 테스트 이런 것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든 윈도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PC 퀵쉐어 사용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삼성에서는 이걸 모든 윈도우에 풀자니 갤럭시 에코시스템의 락인 효과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다 풀진 못하겠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니어바이쉐어가 이렇게 모든 PC에서 풀린 걸 보아하니 PC 퀵쉐어의 입지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니어바이쉐어 PC 버전의 단점이 뭘까? 제가 지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지원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쓸 수가 없다 라는 게 제일 단점이고, 그게 아니면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쓸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드랍십, 샌드 애니웨어 다 발라 먹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몰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